오케이. 자, 찐막 주제입니다. 요거까지 하면 확률과 통계가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처음부터 얘기했었던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평균 키를 찾고 싶다야. 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나라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 전수조사 쉽지 않다. 그래서 표본을 하나 추출을 한다. 자, 그러면 서울의 평균, 서울의 분산, 서울의 표준 편차 같은 게 있었을 것이다. 얘네들은 기호를 어떻게 썼었냐면 X바, 얘는 라지 S의 제곱, 얘는 라지 S 이렇게 썼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근데 서울의 평균만 가지고 우리나라의 평균이 정확히 얼마다 라고 하기엔 좀 불안하더라. 그러니까 너네가 대통령이 된다면 서울한테도 부산한테도 제주도한테도 추출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서울의 평균, 부산의 평균, 제주도의 평균처럼 표본 평균들이 여러 개 쌓일 거다. 그럼 그들의 평균을 내거나 분산을 내거나 표준 편차를 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얘를 기호를 어떻게 쓰기로 했냐. 표본 평균이 X바예요. 그들의 expectation. 자, variance of X바, standard deviation of X바 라는 세 가지의 통계값이 있더라. 자,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었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뭐랑 똑같대? M이랑 똑같대. 모평균이랑 똑같대. 그 다음 표본 평균의 분산이 모분산을 뭘로 나눈 것? 크기 n으로 나눈 것과 똑같대. 그 다음 루트 n 분의 시그마랑 똑같대 라는 걸 배웠어. 근데 또 현실과 이상을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때 얘네들이 m이랑 같고 vx바가 n분의 시그마 제곱 같고 시그마 x바가 루트 n분의 시그마랑 같다라는 예시를 보여드릴 때, 예를 들어 모집단이 1, 3, 5 이렇게 있고 확률들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내가 크기가 2짜리인 표본 평균을 구해보자 라고 했었단 말이지.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1도 가능했고 2도 가능했고 3도 가능했고 4도 가능했고 5도 가능했고, 그들의 확률이 각각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처럼 되더라.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보니까 얘랑 똑같네.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가져갔는데, 그럼 봐봐. 내가 추출을 여러 번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키를 찾고 싶으면 이론상 X바의 확률 분포를 똑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전수조사한 거나 마찬가지지. 왜? 3개 중에 2개 뽑는다로 가능한 가지수를 다 나열해보고 그것들 가지고 평균을 내본 거잖아. 그러면 이론상은 우리나라 평균 키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서 1000명을 뽑는 그 모든 가지수를 다 따져보고 그들의 평균을 내면 진짜 우리나라 평균 키가 나올 거야. 근데 이럴 바에 그냥 5천만 명 한 명씩 줄 세워가지고 세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 즉 우리나라 진짜 평균 키를 찾는데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이 같다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한 번만 딱 추출을 해서 서울의 평균 키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서울의 평균 키가 대충 170이라고 치면 갑자기 우리나라 평균 키가 다른 애들 합쳤더니 190이 되거나 하진 않겠지. 대충 170 언저리겠지. 왜? 서울도 꽤 골고루 사람이 있으니까. 뽑을 때 내가 남녀노소 다 골고루 뽑으면 그래도 잘 평이 났을 테니까. 그래서 딱 한 번의 추출로 자, 딱 한 번의 추출을 하면 표본 평균이 딱 몇 개만 나와? 당연히 서울의 평균 이런 식으로 한 개밖에 안 나오겠지. 자, 이 표본 평균 한 개로 대충 우리나라 평균을 찍자. 이 마인드가 바로 뭐냐면 추정입니다. 이렇게 얼추 비슷하게 찍어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
이런 팩트가 있어. Z라는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 0,1의 제곱을 따르잖아요.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야. 가운데가 0이야. 그치? 근데 컴퓨터한테 계산을 시켜봤더니 이렇더래. 이거는 뭐 팩트야. 컴퓨터가 했을 뿐. 팩트입니다.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까지의 넓이를 구해봤더니 그게 0.95래. 뭐 이건 컴퓨터가 계산을 했으니까 팩트예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기호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probability of 마이너스 1.96보다는 Z가 크거나 같고 1.96이 더 크거나 같을 확률이 0.95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그 사실과 이거를 한번 솎아볼게. 자, 전체 모집단이 정규분포 m, 시그마의 스퀘어를 따른다고 치자. 그때 우리가 방금까지 문제 풀면서 무엇을 공부했었냐면 크기가 n짜리인 표본 평균을 구해보면 걔는 정규분포 뭐를 따른다고? m, 루트 n분의 시그마 전체의 제곱을 따른다라고까지 공부를 했지. 그러면 이 x바라는 친구를 z라는 걸로 밑변환 공식을 쓰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표준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bar 마이너스의 m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 아니냐. 자, 요 식을 그대로 이 z자리에다가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속에 있는 부등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p 잠깐 생략하고 부등식만 먼저 볼게. 마이너스 1.96보다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라지 xbar 마이너스의 m이 1.96보다 작거나 같다. 대입만 한 거야. 오케이? 자, 이거를 이항을 좀 해볼게.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분모에 있던 걸 통으로 이항을 하고 가운데는 잠깐만 그대로. 이쪽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이항이 됐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부등식을 m을 주인공으로 하는 부등식으로 바꿔볼게. 그러면 m이 넘어가고 1.96이 내려가면 돼. 그러면 이쪽이 xbar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쪽은 xbar은 m을 1로 넘기고 마이너스 1.96이 넘어오면 m은 뭔가보다 작다야. xbar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맞냐? 그냥 속에 있는 부등식만 싹 다 바꾼 거니까 이거의 probability는 0.95, 이거의 probability는 0.95, 얘의 probability는 0.95다.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에 있는 식만 그냥 이항해가지고 변형한 것 뿐이니까. 맞나? 자, 그렇게 해서 얻어낸 요 마지막 식의 의미를 해석을 해보자. 식을 쭉 바꿔보니까 이제 주인공이 m으로 바뀌었는데 읽어보면 m이 뭐지? 모평균이지. 모평균이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라는 식이 됐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지금 모평균을 알아 몰라. 대충 찍을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평균 키가 170이라고 나왔어. 서울이야. 오케이? 네가 대통령인데 이제 기자회견을 해야 돼. 우리나라 평균 키가 얼마야 기자회견 해야 돼. 근데 그때 서울이 170이군. 그러면 서울 새끼들은 키가 작으니까 우리나라 평균은 175에서 185 사이입니다. 이러면 돼, 안 돼? 이상하잖아. 그렇지? 얼추 네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뭐 166에서 174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 왜냐면 서울이 170이었거든.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자, 근데 이것도 얼토당토 않게 네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네가 대통령이긴 한데 지금 테러리스트한테 위협을 받고 있어. 테러리스트들은 우리나라 평균 키 정확하게 안 돼. 외계인인가 봐. 안 돼. 너가 지금부터 서울 키가 170이거든. 전체 우리나라 전 국민 키가 뭔가 이상, 뭔가 이하라고 발표할 기회를 딱 한 번 줄 거야. 근데 네가 말한 범위 안에 내가 알고 있는 진짜
진짜 센티미터, 진실은 몰라가 물음표를 하자. 진실이 요 안에 안 들어있으면 너 총 쏘아서 죽일 거야. 들어있으면 살려줄게. 라고 해볼게. 그랬을 때 너네 169.9 이상 170.1 이하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 무섭지? 죽을 것 같잖아.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는요, 키가 0부터 300cm 안에 있어요 하면 살긴 하겠지. 오케이? 자, 이 말은 이 범위 안에 진실이 들어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뭐 하겠냐? 크겠지. 이렇게 되게 좁게 잡으면 진실이 요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뭐 하겠냐? 작겠지. 그 진실이 들어있을 확률을 뜻하는 게 요 값이야. 뭔 말인 거냐면 네가 이렇게 대국민 성명을 내면 외계인이 너를 95%의 확률로는 살려주겠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95% 신뢰도의 신뢰 구간 이렇게 부릅니다. 오케이? 자, 정리해볼게 다시 한번. 외워야 될 공식은 딱 하나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의미를 좀 제대로 아시라고 천천히 설명드린 거고 딱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자, 95% 신뢰도의 신뢰 구간은 Xbar. Xbar가 뭐냐면 서울의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 딱 하나. 대문자였지만 이제는 딱 하나 뽑으면 뭔가 진짜 변수 같은 느낌이라 소문자로 바꿀게. 큰 뜻은 없어. 걔 플러스 마이너스. 양 사이드니까 풀마라고 쓸게요. 풀마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걸 95% 신뢰도의 신뢰 구간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럼 하나씩 요소를 따져볼게. 얘는 뭐지? 서울의 평균이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 요 n이 뜻하는 바는 뭐지? 서울에서 1000명 뽑았습니다. 표본의 크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시그마는 당연히 뭐겠어? 시그마 계속 뭐 이어왔어? 모 표준 편차입니다. 맞니? 그 다음 여기 있는 1.96과 같은 개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신뢰 상수라고 부를 건데. 자, 왜 95% 신뢰도의 신뢰 상수가 1.96이냐? 그건 이래서 그런 거야. 컴퓨터한테 계산시켜봤더니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까지의 넓이가 0.95였대. 그러니까 우리가 1.96이라는 것을 95% 신뢰도의 신뢰 상수라고 씁니다. 그러면 99%의 신뢰도의 신뢰 구간을 식으로 써보면 똑같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나머지 구성은 똑같을 거야. 여기만 다를 거거든. 그럼 여기 있는 상수는 어떤 게 들어오면 돼? 이 그래프에서 넓이가 얼마가 되게끔 하는 구간 0.99가 되게끔 하는 구간을 잡으면 되지. 컴퓨터한테 그걸 계산시켜 봤더니 2.58이었대요. 이것도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는 뭘 집어넣어주면 되냐면 2.58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자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신뢰도가 95%랑 99%인 건 그냥 사람들끼리 약속을 한 겁니다. 뭔 말이냐면 아까 외계인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볼게. 서울의 평균 170cm입니다. 외계인이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인 너가 이제 한마디 발표를 할 거야. 우리나라 평균 키는 요 사이에 있습니다. 아까처럼 169.9에서
170.1에 있어요. 이러면 네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뭐해? 크지? 즉 거꾸로 너의 생존 확률은 어때? 낮지? 그 생존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너의 생존 확률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반대로 네가 죽기 싫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50cm보단 크고요. 350cm보단 작을 거야 이러면 높은 확률로 살긴 하겠지. 오케이? 즉 얘네 둘이 신뢰도라고. 신뢰도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생존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생존은 많이 하겠지. 많이 죽겠지. 자, 근데 현실에서 데이터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자. 얘는 네가 죽을 확률이 높아. 생존 거의 못해. 근데 만약에 맞으면 데이터로서의 가치는 어때? 굉장히 프리사이스하게 디텍트한 거니까 되게 좋은 데이터가 됐지. 요거 대통령은 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발표하면 국민들이 뭐라 해? 탄핵할 거 아니야. 이러면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없겠지. 즉 신뢰도가 크면 범위를 넓게 잡을 거니까 맞을 확률은 커요. 그 대신 맞았더라도 너무 넓잖아 하고 의미가 조금 없을 수도 있어. 반면 신뢰도를 조금 낮춰가지고 타이트하게 디텍트하면 생존 확률도 줄어. 대가리 빵꾸 날 확률이 높아. 근데 맞았다면 데이터로서는 프리사이즈 하겠지. 그 일장일단을 그냥 사람들끼리 타협 본 거야. 어느 정도가 좀 괜찮겠냐. 신뢰도 99.9%로 하면 솔직히 0부터 300이라고 하면 돼. 근데 그게 데이터로서 가치 있어? 그렇진 않아. 그럼 좀 좁힐까? 너무 좁히면 이거 틀릴 확률이 크잖아. 적당히 뭘로 할까? 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이거 두 개로 합시다라고 통계는 어차피 약속이니까. 많이 쓰기로 약속한 게 이 둘이라서 문제도 이 두 개가 잘 나올 뿐이야. 그래서 내신 문제 같은 데서는 너네 아무 의미도 모르고 2.58만 외웠지? 하고 바꿔서 출제할 수도 있어요. 자, K% 신뢰도의 신뢰 구간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머시갱이 루트 M분의 시그마 하면 될 텐데 이때 요 신뢰 상수는 무엇을 가져오면 되냐? 이런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넓이가 얼마가 되게끔 넓이가 100분의 K가 되게끔 뭐 퍼센트니까요. 100분의 K가 되게끔 해주는 값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알파부터 알파다 라고 주어지면 네가 그 알파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수능 문제처럼 친절하면 대부분 1.96, 2.58 두 가지로밖에 안 나오는 내신에서는 너 이거 의미 잘 모르지? 외우기만 했지? 하고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1.28 마이너스 1.28 거기에 넓이가 0.77이래. 그러면 너는 몇 퍼센트 신뢰도의 신뢰 구간을 잡을 수 있는 거야? 77% 신뢰 구간. 그때 K, 이 상수 자리에 플러스 1.28을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 오케이? 이게 신뢰 구간 내용 전부입니다. 그러면 신뢰 구간 잡기 위해선 문제 풀려면 딱 4가지 알면 돼. 여기 있는 핑크 4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 읽다가 표본 평균 나왔네? 체크. 쭉 보다가 신뢰도 얼마네? 그럼 신뢰 상수 얼마 써야 되겠네? 체크. 표준 편차 얼마네? 표본의 크기 얼마네? 알면 답이 나옵니다. 조금 어렵게 만들려면 당연히 하나 정도를 가려놓고 이게 얼마래? 그래서 n이 얼마니? 이런 거 물어볼 거야. 이런 거 가려놓고 신뢰 구간이 얼마야? x가 얼마니? 뭐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이 4개의 요소만 찾아내시면 게임은 끝납니다. 오케이? 끝입니다. 자, 근데 혹시 여기서 의문점 없어요? 내가 이걸 알 수 있나 싶은 거 혹시 없어? 그치? 표준 편차. 왜? 표준 편차가 뭐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럼 그때 편차 구할 때 뭘 알아야 돼? 모평균을 알아야 되지. 근데 난 지금 모평균을 몰라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저 식의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가 있으면 또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자, 이건 또 통계학에서의 그냥 약속이야. 받아들일 거야.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모평균을 모르는데 모표준 편차는 뭐예요? 라고 줄 때가 있어. 현실에선 그럴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하지만 문제라서 그렇게 주어질 때가 있어. 그냥 받아들이고 쓰면 돼. 또는 만약에 모표준 편차가 없으면 표본의 표준 편차, 즉 서울의 표준 편차를 이 자리에다가 갖다 써도 괜찮대. 받아들여. S로 써도 괜찮다는 거야. 그 말은 결국 바뀌는 건 없습니다. 네가 문제 읽으면서 뽑아야 될 건 4개야. 표본 평균, 신뢰상수, 표본의 크기, 그냥 합쳐서 표준 편차 관련된 언급이 있으면 그게 뭐든 표본이든 그냥 갖다 쓰면 돼요. 오케이? 이 유형은 나와봤자 26번이나 27번 4점짜리에는 출제되지를 않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틀리면 답도 없다는 뜻이야.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으면서요, 4가지 요소만 빨리빨리 찾아서 요약하면 돼요. 어느 나라에서 블라블라블라 했더니 모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 중에서 16대, 확인했네. N = 16 하고 빨리 뽑아내세요. 그랬더니 표본 평균이 X바래. 표본 평균 X바라고 아직 숨겨놨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블라블라, 신뢰도 95%네를 보고 밑에 표를 보세요. 신뢰상수 얼마를 써야 된다는 뜻인 거냐면 표 읽는 방법, 지금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probability 0부터 Z까지가 Z 이렇게 나와 있어. 그거는 요 그림에서 절반부터만 보여주겠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나 95%로 추정하고 싶다는 건 이렇게가 0.95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절반이 얼마일 때를 찾아야 돼. (0.475) 이 부분을 봐야 되겠지. 걔 왼쪽에 Z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96이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나는 지금 신뢰상수로 뭐를 쓰면 되겠다? 1.96을 쓰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쭉 했더니 신뢰 구간이 X바 마이너스 C, X바 플러스 C였습니다. 블라블라블라일 때 블라블라블라를 한번 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신뢰 구간이 X바 플러스 마이너스의 C야. 맞아? 근데 그 X바가, 아니, C가 어떻게 구해지면 되는 거라고?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면 된다고. 맞냐?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구해봅시다. 이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 중에서 임의로 한 대를 선택할 때 이 택시의 주간 주행거리가, 연간 주행거리가 M 플러스 C 이하 1 확률을 구해주세요. 일단 C가 뭔지를 좀 정리해둘게. 1.96 곱하기 몇 분의 시그마라는 거야? 4분의 시그마라는 거지. 계산 좀 해줘. 0. 얼마임? 0.49 시그마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probability of 한 대를 뽑았어. X라고 한 대를 뽑았습니다. 걔가 주행거리가 M 플러스 C 이하 1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러면 얘를 Z로 빨리 밑변환 공식을 하자. 당연히 지금 X의 평균이 M인 거야. 그러면 얘는 평균보다 얼마만큼 큰 거야? C만큼 큰 거야. 근데 그 C는 표준 편차의 몇 배 어치야? 0.49 어치야. 그러니까 얘가 0.49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러면 또 표를 보시니까 이번에는 Z가 0.49인 게 요 정도 있는 것 같아. 뭐라고 나와 있냐면 0.1879래요.
이거를 써먹으면 되겠네. 자, 부등호 방향 잘 생각하시면서 0.49 이하래 이하. 답은 얼마야? 엄마야. 6879 이렇게 되면 되겠지. 대유. 오케이. 자, 그러면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제 읽으면서 요소들만 찾을 거야. 어느 고등학교 한 1개월 자율학습 시간이 평균이 5고 표준 편차가 5래. 아, 시그마가 5네. 바로 메모. 25명 추출했더니 라고 했으니까 N=25네. 그랬더니 표본 평균이 X1 반에. X1 반에. 자, 그때의 95% 신뢰 구간. 오케이. 95%로 하래네. 다 찾았습니다. 자, 그때가 80 플러스 A랑 80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요게 80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모평균 80 플러스 A래. 자, 그러면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 신뢰 구간의 구조는 항상 표본 평균 풀면 뭐식이에요? 양 사이드로 똑같이 있다고. 즉 평균, 가운데를 딱 잡으면 그게 표본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 X1바가 얼마나 뜻이구나? 80이라는 뜻이구나. 그 다음 플러스 A만큼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 A가 바로 뭐냐 하면 이 부분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부분이라고. 근데 나 95%를 하래. 문제 맨 밑에를 보니까 1.96일 때, 아니 0.475일 때가 1.96이래. 즉 신뢰상수 1.96을 쓰라는 뜻이야. 오, 잠깐만 0.95가 아니라 왜 0.475지? 0.95일 때가 1.96 아니야? 뭐지? 반띵 된 겁니다. 오케이. 아이고, 그림 지워버렸네. 0부터 1.96까지가 0.475. 그 말은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까지가 0.95. 이제. 자, 그래서 A는 1.96 곱하기 루트 뭐분의 25분의 시그마가 뭐래? 5다. 즉 A는 1.96이라는 뜻이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이어집니다. 또 이 고등학교에서 N명을 추출했다. 그때 표본 평균이 X2래. 아, 새로운 이야기네. 시그마가 5인 건 뭐 전체니까 똑같은데 N=N, 즉 N으로 추출했더니 X2가 됐대.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95%로 추정을 해보겠대. 자,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16분의 15X1 이렇게 표기할게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7분의 5A라고 쓸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표본 평균 X2란 뭐구나? 그렇지. 16분의 15X1 가운데 딱 껴있는 중심 같은 게 표본 평균이라고. 근데 아까 표본 평균 80이라고 구해놨으니까 80 곱하기 16분의 15는 75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 풀마하고 진동한 저 7분의 5A라고 하는 것이 95%니까 얼마? 1.96. 그 다음에 몇 명 뽑았대? 몰라. N명 뽑았대. 루트 N 분의 시그마는 여전히 5다. 이렇게 나오지. 근데 아까 A가 1.96 구해놨으니까 A 1.96 약분 5도 약분. N 이퀄 얼마구나? 49구나. 따라서 N 구했고요. X바 2 구했습니다. 정답은 124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1번.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 한 회의 충전 주행 거리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일단 표준 편차 시그마 찾았고 100대를 이미 추출했대. 표본 평균이 X1이래. 오케이. 첫 번째는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상태. 그 다음에 N=100으로 추출을 했음. 그랬더니 표본 평균이 X1 바. 그리고 얘를 95%로 추정을 하래. 그게 A 이상 B 이하래요.
오케이? 그러면 써보자. A라는 건 뭐 마이너스 얼마라는 거야? 일단 표본 평균 뭐야? X1 바 마이너스. 자, 95% 뭘로 하래? 1.96으로 하래. 자, 내가 왜 이걸 어차피 자꾸 1.96인데 왜 지랄이 아니고 이거 내신에서는 2로 그냥 바꿔내기도 해. 계산 편하게 하라고. 근데 너네 입장에선 그거 안 보고 1.96 외워가지고 그거 썼다가 틀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 맨 뒤에 항상 1.96으로 줬는지 2로 줬는지를 꼭 봐야 돼요. 2.58 같은 것도 그냥 3으로 줄 때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1.96 루트 n분의 2가 몇 분의 10분의 시그마. 그 다음 b라는 친구는 x1 바 플러스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두면 되겠고. 됐슈. 그럼 두 번째 파트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뭐 표준 편차 시그마에 똑같이. 근데 이번에 n 이퀄 얼마로 뽑았대? 400으로 뽑았대. 그랬더니 표본 평균이 xbar 2가 됐고요. 얘는 99%로 추정을 해보래. 그게 C 이상 D 하래. 자, 그러면 C를 한번 써보자. 최소한 C는 어떻게 될까? 음, 20분의 시그마. 자, 그 다음 D는 x2bar 플러스 2.58의 루트 n, 즉 20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채원이 따라오고 있나? 필기한 손이 멈춘 것 같아서 잘하고 있어요? 자, 그래 놓고 x1bar 마이너스 x2bar가 1.349 A랑 C가 똑같대. 일단 A랑 C가 똑같다부터 풀어야겠다. A랑 C가 똑같아. 이거 이퀄 이거다. 빨리 풀어볼게요. x1바 마이너스 1.96 10분의 시그마 랑 x2바 마이너스 2.58의 10분의 시그마가 똑같대. 문제를 보니까 x1바 마이너스 x2바가 주어졌으니까 이항해 볼게요. x1바 마이너스 x2바 이퀄 자, 약분해보자. 이거 얘 곧 넘어올 거거든. 10분의 뭐식이야. 얘도 10분의 뭐식으로 쓰자. 20분의 2.58은 10분의 얼마야? 1.29 맞는 것 같아. 그러면 1.96이 넘어왔어. 1.96 빼기 1.29 얼마냐? 0.67. 오케이. 그러면 0.67 곱하기 10분의 시그마네. 근데 그게 차이가 얼마라고 문제 준 거야? 1.34라고 준 거지. 당연히 나눗셈이 좀 쉽게 되게끔 줄 거야. 시그마가 얼마면 될까? 20이면 곱하기 2로 해결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때 맞아. B-A를 한번 구해보세요. 아이고 귀찮네. B-A를 구하자. 따라서 B-A의 A는 봐봐. B-A가 뭐냐면 실내 구간에서 큰 쪽에서 작은 쪽 빼는 거거든. 근데 실내 구간의 구성이 뭐였냐면 X바 풀마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거다 보니까 빼면 결국 이 부분에 몇 배가 나와? 그치? 가운데 기준 플러스 1.96 어쩌시구리 마이너스 1.어쩌시구리 얘를 뺄 셈이니까 가운데 기준 이만큼의 2배지.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실내 구간의 길이. 즉 2배 오브 1.96 분의 시그마인 거지. 자, 시그마 자리에 20 넣어주면 되니까 4배 곱하기 1.96 하시면 됩니다. 재원 왜 필기 안 했어? 왜 포기했어? 어디부터 포기했어? 이해돼? 이해 안 돼? 해! 영상으로 다 찍어놓고 유튜브에 올리니까 복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제대로 익혀. 자, 그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정규분포 n, 시그마 제곱으로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 뽑아야 될 거 몇 개 없다고. 보자마자 일단 시그마가 얼마나 뽑으면 돼? 10 뽑으면 되고.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 까지만 읽고 바로 n 이퀄 얼마 뽑으면 돼? 100 뽑으면 돼요. 그 다음 모평균 m에 대한 99%네. 99% 추출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얘가 a 이상 b 이하다. 야, 표본 평균이 얼마다 이런 말이 있냐? 없네. 잠깐 보류.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걸 추출했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표준 편차야 원래대로 10으로 똑같을 거야. 근데 크기를 n 미지수로 뽑았대. 그리고 얘를 또 99%로 추정했대. 이게 a 이상 b 이하였고 이쪽이 c 이상 d 이하래. 자, 근데 문제에서 b-의 a가 4분의 5배의 d-의 c보다 크거나 같아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실내 구간의 양끝 뺀 거 방금 무슨 구간의 길이라고 부른다고?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생각해봐.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할 때는 표본 평균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지. 플러스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따로 언급을 안 한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해볼까, 식이? 당연히 플러스 1.96하고 마이너스 1.96을 뺄 셈이니까 몇 배의? 2배의 하면 되겠고. 99%는 실내 상수를 얼마로 쓰래? 2.58로 쓰래. 2.58. 루트 몇 분의? 루트 100분의 시그마는 10입니다. 걔보다 4분의 5배. 자, d-의 c도 아래쪽 추정의 실내 구간의 길이야. 뭐 곱하기? 2 곱하기 99%니까 몇 점 몇몇? 2.58. 루트 몇 분의? 이걸 안 알려준 거구나.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는 전체적으로 10으로 똑같대요. 오케이? 그래, 지울 거 지우고 빨리 합시다. 2.58, 10. 2도 지워. 2 곱하기 2.58 곱하기 10도 다 지워버려. 그러면 루트 n하고 이쪽으로 올라가자. 루트 100이 이쪽으로 올라오면 되니까 4분의 50. 2분의 25네요. 자, 제곱하면 채원씨 4분의 25의 제곱 얼마니? 625. 따라서 n은 소수점 구해보면 156.25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최소 자연수니까 157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내 구간은 진짜 딱 저 네 요소만 찾으면 돼. 진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실내 구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싹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로 따르고 오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 m을 추정하였더니 모평균 m의 실내도 알파 %의 실내 구간이 a 이상 b 이하였다. 이때 아래 명제 중에 참인 것을 골라주세요. 자, 봐봐요. 일반적인 공부라 이거야. 자, B랑 A는 각각 뭐인 거야? 표본 평균 X바 플러스 마이너스 뭐시기 곱하기 루트 n분의 뭐? 시그마 이렇게 되겠지. 이 부분이 바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실내 상수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실내 상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너의 생존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네가 대가리에 빵꾸 나고 싶지 않으면 범위를 좁게 잡아야 돼, 넓게 잡아야 돼? 넓게 잡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실내도 100%라는 건 그냥 0cm에서 300cm라고 말해버리는 게 실내도가 100%인 거야. 오케이? 타이트하게 잡을수록 생존 확률이 낮아져.
즉 신뢰도가 높을수록 좋다 안 좋다 이런 정성적인 판단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적당한 거 우리끼리 합의 보자. 95, 99 이렇게 한 것뿐이야. 자,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를 높게 하면 자, 일단 B-A라고 하는 것이 방금 언급한 2 곱하기 뭐시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신뢰 구간의 길이였음. 오케이. 자, 이때 표본의 크기 n이 일정하되 신뢰도를 높게 잡는데 야, 신뢰도를 높이면 요 값이 뭐 해진다고? 커진다고. 생존 확률이라고. 그치? 그러면 기억은 B 빼기 A의 값이 커진다.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 나조건. 신뢰도가 일정할 때라는 건 이번에는 여기 상수를 일정하게 놨겠다 이거야.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래. n을 많이 뽑아봐. 어때? 작아지겠지. 그 다음에 디귿.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2배로 늘리면 정확한 비례식까지 보라는 뜻인데 n이 2배가 되면 몇 분의 1배 되는 게? 루트 밖으로 빠지면서 루트 2분의 1배 되는 게 맞겠지. 오케이. 마지막 13번은 뭐 내신 기출입니다. 수능에 이딴 식의 가나다는 나오진 않지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파트를 배운 겁니다. 첫 번째가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얘기. 그건 오히려 확률 쪽 이야기가 더 강한 부분이고 그게 더 어렵고요. 그 다음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로 푸는 문제.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마지막에 모평균의 추정. 신뢰 구간 잡는 건 절대로 틀리면 안 되고.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1단원부터 9단원까지 통계적 추정까지 확통을 다 마쳤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시간까지는 워크북을 다 풀어와 주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 한번 앞에서부터 싹 다 좀 문제풀이 하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이제 2월달이 마무리가 되거나 할 겁니다. 오케이. 휴강은 없이 쭉 이어서 갈 건데 일단 오늘 그래도 진도는 다 끝났다. 다음 주까지 워크북 통계적 추정까지 다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